안녕하세요, 강재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아이소메트릭 빌딩을 만들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모션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낮이었던 배경을 밤으로 바꿔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메트릭 빌딩 배경을 그대로 사용하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아이소메트릭 빌딩 애프터 이펙트에서 아이소메트릭 빌딩 파일을 열어줍니다. 이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효과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그래픽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한 그래픽 이미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촬영한 동영상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빌딩이 하나씩 생겨나는 것과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까지 모션에 키프레임을 적용해 봤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요 나무, 정 가운데 있는 요 나무에 한번 키프레임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지나가면서 20프레임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프레임에서 이 나무 레이어 한 개의 나무, 가운데에 있는 나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단축키 S를 눌러서 스케일을 엽니다. 현재 20프레임일 때 타임 인디케이터가 위치한 곳에서 토글 애니메이션 버튼, 스탑워치 토글 애니메이션 버튼을 클릭을 해서 키프레임 한 개를 넣고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20프레임에서 10프레임만 더 가서 1초 정도의 위치에서 사이즈를 현재 사이즈보다 약간 더 키워주겠습니다. 바운스를 주기 위해서 81%로 사이즈를 키우겠습니다. 사이즈를 키우기 전에 앵커 포인트를 옮겨야겠죠. 이 메뉴 아래쪽에 있는 펜 비하인드 툴을 클릭해서 앵커 포인트를 이 나무의 아래쪽으로 먼저 옮기겠습니다. 나무의 아래쪽으로 옮겨주시고 10프레임쯤 지나갔을 때 1초일 때 스케일을 82%로 키워주겠습니다. 82%로 키워주고 이 앞프레임 Go to Previous 프레임으로 가셔서 Go to Previous 키프레임으로 가셔서 이 상태에서는 72%가 아니라 72%를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80%를 줬던 앞쪽으로 이동을 시킨 후에 현재는 시작할 때는 사이즈를 0으로 바꿔줍니다. 재생을 해보면 0이었다가 이렇게 0이었다가 72%였다가 80%로 커졌다가 다시 요 72%였던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누르고 이 현재 타임 인디케이터가 위치한 곳에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바운스를 주기 위해서 10프레임 정도? 3분의 1초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하지만 나무가 이렇게 뽕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가 생겨났고, 이 나무가 생겨난 키프레임을, 이 나무가 지금 보시면 12그루가 있는데, 이 12그루의 나무에 이 똑같이 이 스케일의 사이즈 확인해 보시면 스케일이 72%로 똑같기 때문에 이 스케일에 키프레임을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대신 이 앵커 포인트, 펜 비하인드 툴로 이 앵커 포인트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솔로를 켜시고 각각의 나무의 앵커 포인트를 이동해 주시는 겁니다. 10번째 나무에 솔로를 켜시고 똑같이 앵커 포인트 클릭해서 앵커 포인트를 나무의 아래쪽으로 옮겨주시고 9번째 나무도 솔로 켜시고 선택하신 후에 앵커 포인트 옮겨주시고 8번째 선택하시고 레이어를 선택을 했을 때 앵커 포인트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 7번째 나무도 마찬가지 클릭하시고 앵커 포인트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6번째 레이어 클릭하시고 앵커 포인트를 이동합니다. 키프레임을 복사하기 위해서 앵커 포인트를 먼저 다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무 그리고 마지막 나무까지 앵커 포인트를 모두 옮겼습니다. 앵커 포인트를 모두 옮긴 후에 나무만 솔로를 켜보겠습니다. 총 11개, 12개의 나무가 있는데 지금 나무 12번째 나무 12번째 나무에만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겨나죠? Shift 눌러서 트리 01을 선택을 하시고 Shift 누른 상태로 트리 12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면 이 나무 레이어가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한꺼번에 선택하신 후에 모두 S를 누르시면 스케일이 모두 열리게 되고 현재 위치 지금 12번째 나무가 스케일에 키프레임이 들어간 이 위치에서 하나가 생겼을 때 중간의 위치에서 두 번째가 생기겠다라고 하시면 이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C 누르신 후에 11번째 나무에 컨트롤 V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같은 프레임만큼 이동을 하신 후에 다음 나무 10번째 나무에 컨트롤 V를 하시고 또 이동하셔서 레이어 선택하시고 9번째 나무 선택하시고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두셔서 키프레임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복사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레이어 선택하시고 타임 인디케이터 위치만 조정하시고 컨트롤 V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선택한 레이어에 붙여넣기가 되기 때문에 꼭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나무가 많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시다가 이 사이에 앞쪽으로 또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시간차를 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솔로를 모두 끄고 솔로를 모두 꺼서 전체 레이어의 모션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나무가 모두 생겨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나무 하나, 요 레이어가 하나 빠졌죠. 빠진 레이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나무. 두 번째 나무에 키프레임이 빠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에도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다시 눈을 모두 켜시고 드래그해서 클릭한 채로 쭉 드래그해서 눈을 모두 켜줍니다. 바닥과 차도 모두 켜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애프터 이펙트는 이 연두색으로 프리 렌더링이 되어 있을 때 실시간 속도로 프리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실시간 프리뷰입니다. 나무까지 다시 한번 바운스 줘서 등장하게 키프레임을 적용해 봤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수업한 내용이고 오늘 한 번 더 나무를 모션을 줘봤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상태에 이렇게 쨍한 밝은 컬러인 상태에서 밤으로 낮이었다가 밤으로 바꿔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컴포지션은 아이소메트릭 빌딩 컴포지션입니다. 이 아이소메트릭 빌딩 컴포지션을 선택하시고 프로젝트 패널에서 아래쪽에 새로운 컴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 컴포지션 아이콘에 그대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컴포지션에 드래그를 하게 되면 새로운 컴포지션인 아이소메트릭 빌딩 2가 생기게 됩니다. 이 아이소메트릭 빌딩 2의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레이어를 밤으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리네임 클릭하시고 아이소메트릭 빌딩 나이트로 NIGHT 대문자로 해보겠습니다. 나이트로 바꿔보겠습니다. 밤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밤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한 개 만들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뉴에 가셔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클릭하셔도 되고 이 상단의 메뉴에 보시면 레이어가 있고 레이어에 뉴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또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Y입니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 후에 이펙트 프리셋 패널을 엽니다. 이펙트 프리셋은 마지막으로 검색한 이펙트 효과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펙트 프리셋 패널에 루메트리 컬러를 검색을 하겠습니다. RUME까지만 검색을 해도 루메트리 컬러가 나옵니다. 이 루메트리 컬러를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넣기 위해서 선택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 이펙트 앤 프리셋에 나온 루메트리 컬러를 이 효과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루메트리 컬러는 프리미어 프로와 마찬가지로 베이직 커렉션이 있고 크리에이티브가 있고 커브, 컬러 휠 이렇게 비네트까지 한꺼번에 컬러 보정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루메트리 컬러에서 먼저 기본 베이직 커렉션을 열어보겠습니다. 베이직 커렉션을 열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출값, 컨트라스트 모두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보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타임 인디케이터를 뒤쪽으로 옮겨 주시고 노출값을 먼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노출값을 낮추게 됩니다. 노출값을 낮추면 전체적으로 컬러 톤도 다운되는데요. 노출값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밝은 부분은 좀 더 어두워지게 하이라이트 부분도 마이너스로 바꿔주겠습니다. 쭉쭉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낮춰주시고 마찬가지로 섀도우도 어두운 쪽으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더 어두운 부분, 완전히 블랙 부분도 완전히 블랙 부분이 많진 않지만 블랙 부분도 좀 더 어둡게 바꿔주겠습니다.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효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FX를 효과 로메트리 컬러 앞쪽에 있는 FX를 꺼보시면 원래의 상태와 우리가 변화를 준 상태를 비교해 보실 수도 있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눈을 끄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점차 어둡게 밤으로 만드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색조의 컨트라스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컨트라스트는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라스트가 낮을 때, 컨트라스트가 올라왔을 때 차이가 보이시죠? 컨트라스트는 조금 높여줍니다. 조금 더 높여도 선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높여주시고 지금 현재 밤 같은 경우는 밤에는 색상이 블루 계열을 띠는데 지금 현재 배경을 블루 계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블루 계열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에 보시면 템퍼레처에 색 온도에 가시면 색 온도의 가운데에 있는 이 버튼을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노랗거나 붉은기를 띠게 되고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 색 온도가 블루색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블루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너무 인위적인 블루가 됩니다. 그래서 템퍼레처, 색 온도를 건드리지 않고 아래쪽에 보시면 커브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커브가 있고 RGB 커브가 있는데 여기서의 RGB는 레드, 그린, 블루가 되겠죠. 레드를 클릭을 하시고 레드의 커브를 아래쪽으로 내려주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린을 선택을 하시고 그린의 커브도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레드와 그린 컬러가 커브 값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톤이 블루 색상을 띠게 됩니다. 커브까지 조정을 하셨으면 이번에는 요 가로등에 있는 불빛을 이제 밤이 되면은 가로등에 불이 켜지니까 요 가로등에 불빛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주시고 가로등이 현재 5개가 보입니다. 가로등에 조명을 넣기 위해서는 또 이 솔리드 레이어를 한 개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조명을 넣는 것이 아니고 레이어에 가시면 뉴에 솔리드 레이어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Y죠. 솔리드는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로 컨트롤 Y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 색상은 블랙 솔리드로 만듭니다. 컬러를 선택하셔서 다른 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 솔리드 레이어의 세팅 창에서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고 블랙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OK 누르겠습니다.
OK 눌러서 블랙 솔리드를 하나 만드시고 여기에 렌즈 플레이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프리셋 창에서 렌즈 플레이어를, 이 이펙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렌즈라고 치시면 렌즈 플레이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블랙 솔리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 타임라인에 있는 블랙 솔리드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후에 이펙트에 가셔서 제너레이트에 가시면 제너레이트에 렌즈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이펙트 안에 있는 메뉴도 굉장히 많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세부적인 효과들의 메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서 아는 효과는 찾아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름만 기억이 날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이펙트 앤 프리셋 창에서 검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펙트 앤 프리셋 창이 안 보인다, 저는 안 보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에 가시면 이 메뉴에 이펙트 앤 프리셋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보입니다. 체크가 해제되어 있다면 다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현재 워크스페이스가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뉴가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워크스페이스에 가셔서 디폴트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렌즈 플레이어가 나왔는데요. 렌즈 플레이어가 이렇게 빛이 퍼지는 기본적인 렌즈 플레이어, 렌즈 타입이 30에서 300mm 줌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렌즈 타입을 105mm 프라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꾸시게 되면 이렇게 컬러 모양이 바뀝니다. 그리고 퍼지지 않게 이 라이트를 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 선택을 하시고 클릭하셔서 이렇게 화면의 가운데에 맞춰줍니다. 그렇게 되면 빛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모여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집니다. 렌즈 플레이어에서 밝기나 센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 렌즈 플레이어의 불빛만 우리가 만든 이 아이소메트릭 빌딩에 이 불빛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블랙 솔리드, 우리가 방금 렌즈 플레이어를 넣은 블랙 솔리드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모드에 가셔서, 모드가 현재 노멀로 되어 있는데 이 노멀로 되어 있는 모드를 스크린으로 바꿔줍니다. 스크린으로 바꿔주게 되면 우리가 만들었던 아이소메트릭 빌딩 위에 이 라이트만 보이게 됩니다. 이 모드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타임라인의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익스펜드 트랜스퍼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패널을 눌러보시면 확장이 되면서 모드가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도 안 보인다 하시면 요 소스 이름이 있는 요 상단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컬럼에 가시면 요 컬럼의 모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모드가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드가 안 보이는 건데, 이 모드를 체크를 하게 되시면 이 합성 모드가 보이게 됩니다. 스크린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스크린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가로등 사이즈에 이 조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블랙 솔리드 클릭하시고 단축키 S 누르셔서 사이즈를 줄여주겠습니다.
사이즈를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Shift T 누르셔서 포지션을 이동해서 라이트 쪽으로 가로등 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Shift T 누르시면 오파시티가 나오는데요. 이 오파시티를 낮춰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배경과 어우러지게 됩니다. 오파시티를 한 67 정도 낮춰보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축소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명이 들어갔습니다. 컨트롤 D를 하셔서 다른 곳에도 이렇게 다른 가로등에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개의 조명, 라이트를 가로등의 라이트까지 넣어줬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렌즈 플레어를 블랙 솔리드에 넣고 그 다음에 스크린 모드로 바꿔서 아이소메트릭 빌딩에 있는 가로등에 라이트를 넣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블랙 솔리드를 사이즈를 줄이면서 이 블랙 솔리드가 라이트가 적용된 부분에 이렇게 라이트 빛이 선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블랙 솔리드를 5개를 이 라이트 가로등 개수에 맞춰서 겹쳤더니 이 겹치는 부분은 좀 더 선명하게 이 라이트의 선들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네, 이 라이트의 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블랙 솔리드를 클릭을 하고 요 플레어 브라이트니스가 있습니다. 렌즈 플레어 이펙트 컨트롤 창에 보시면 렌즈 플레어에 플레어 브라이트니스가 있는데 요 플레어 브라이트니스의 밝기 값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60까지) 줄였습니다. 같이 레이어를 모두 같이 선택하고 줄여도 이거는 이펙트 효과이기 때문에 한 개의 레이어의 이 밝기만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로 눌러서 확인해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요 레이어이고 요 레이어의 테두리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두 번째 블랙 솔리드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밝기를 60대로 줄여주겠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 밝기, 테두리를 없애주기 위해서 지금 렌즈 플레어의 플레어 브라이트니스를 조금 줄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 다 밝기를 약간씩 줄여주면 이 테두리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죠? 테두리가 다 없어졌죠? 그럼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카메라를 하나 넣어서 화면을 이동을 시키면서 낮의 컴포지션에서 밤인 컴포지션으로 바뀌는 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